취한 척 하니까 바지를 벗깁니다. 오늘은 저번 이집트 신화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정당한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오시리스가 저승세계인 두아트로 가게 되었고, 계획대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세트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인 호루스였어요. 이시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세트는 꾸준히 호루스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때문에 이시스는 토트와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호루스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태양신 라를 중독시킨 일이에요. 라는 이제 그쯤 나이가 들어서 종종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침을 흘리는 일이 생겼는데, 이시스가 이때를 노려서 라가 침을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뚝뚝 흘린 침이랑 밑에 흘린 흙 있죠? 침이랑 흙을 같이 긁어 모아서 뱀으로 빚어냅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라가 늘 다니는 길목에다가 뱀을 풀어놔요. 그리고 계획대로 라가 뱀에게 물리고 맙니다. 그러자 라의 몸에 독이 퍼지면서 고통을 느낀 라는 비명을 질렀고, 기다렸다는 듯 이시스가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라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태양신인 내가 뭔가에 물렸고 독이 퍼져서 지금 아파서 죽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라면서 고통을 없애달라고 이시스에게 애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를 노린 이시스가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라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한다 라면서 라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라는 내 이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며 낮과 밤을 순환하는 주관자이자 아침에는 케프리, 낮에는 라, 밤에는 아투민자다 라면서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시스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라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면 라와 똑같은 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세트의 위협에서 호루스를 지키려면 라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라의 진짜 이름을 알아낸 이시스는 라의 이름과 함께 주문을 외웠고,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케프리라 아툼은 라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라는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자기의 진짜 이름을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이시스가 이제 슬슬 뒤로 주문을 외워요. 다 퍼져라! 독이 다 퍼져라! 이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자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시스가 꼬십니다. 라의 진짜 이름은 나랑 내 아들인 호루스만 알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짜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부추겨요. 그러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라는 자기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시스는 라의 힘을 가지고 호루스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호루스 역시 라의 힘을 가져서 태양의 힘이 깃든 두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세트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시스와 다른 신들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 드디어 성인이 된 호루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세트에게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왕권을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데, 당연하게도 세트는 이를 거절했고 호루스는 라에게 찾아가 재판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둘은 수많은 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열게 되는데, 과연 누가 정당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호루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라의 생득권이 나에게 있다. 라가 슈에게 왕권을 넘겼고 슈가 게부에게, 게부가 오시리스에게 넘겨주었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오시리스의 아들인 내가 아니겠느냐 라는 주장인 거죠. 이에 반해서 세트는 오시리스가 호루스한테 직접 왕위를 넘기겠다고 말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집트는 장자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다스리는 게 맞아요. 내가 호루스보다 훨씬 강하니까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지식의 신 토트를 필두로 한 많은 신들이 호루스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이때 세트의 편을 든 신이 있었으니 바로 태양신 라였어요. 라는 호루스의 힘이 너무 약하다라면서 세트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이건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는 태양의 돛단배 혹은 수백만 년의 배라고 불리는 배를 타고 하늘을 항해하면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지게 되는데, 태양이 서쪽으로 떨어지면 하늘에서의 항해가 끝나고 지하인 두아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 동안 저승을 항해해서 해 뜰 무렵 다시 동쪽 지평선에 도착해서 하늘로 솟아오른 뒤 서쪽에서 지는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항해가 늘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라의 항해를 방해하는 거대한 괴물뱀 아포피스의 존재 때문인데, 이 아포피스는 라의 탯줄에서 태어나 라와 함께 태어난 쌍둥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는 아포피스가 배 터진 자라고 언급이 되면서 태초의 여신이었던 네이트 여신이 라를 낳고 혼돈의 바다에 침을 뱉어서 아포피스를 탄생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뱀인 아포피스는 라와 함께 태어나서 아포피스가 혼돈과 어둠을 상징한다면 라는 질서와 빛을 상징하는 거죠. 이집트 신화가 약간 그래요. 대비되는 두 개가 함께 탄생하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대지의 신과 공기의 신이 함께 태어나고 질서의 신과 혼돈의 신이 함께 태어나는 이런 방식입니다. 아포피스는 매일 지하세계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향하는 라의 배 앞에 자정이 되는 순간부터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싸움은 늘 쉽지 않아서 이집트 사람들은 종종 뇌우가 몰아치면서 하늘이 거칠어지거나 지진이 날 때 둘의 싸움이 격해져서 그런 거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싸움 끝에 보통은 라가 아포피스를 물리쳐도 둘 다 불사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포피스는 매일 회복하고 매일 다시 살아나서 라를 공격했고, 가끔 질 때가 있어요. 가끔 질 때는 아포피스가 라를 산채로 잡아먹는데 라 역시 불사신이어서 죽진 않지만 이집트인들은 이때 일식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라가 어둠에 잡아먹혔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라는 늘 자신의 배에 다른 신들을 태워서 아포피스를 제압한 뒤 동쪽 지평선으로 올라가는데, 이 싸움에서 활약하는 신이 바로 세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라 입장에서는 세트 눈치가 조금 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세트였기 때문에 재판에서 세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재판이 애매하게 꼬여갑니다. 그러자 이시스가 나서서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다른 신들에게 호소했고, 많은 신들이 호루스를 지지하게 되죠. 그러자 세트는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 편파적으로 주장하다니 이거는 너무 치사하다. 우리 이시스는 빼고 재판하자 라고 주장을 해서 이시스만 빼고 다른 신들은 다 다른 섬으로 가서 재판을 다시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세트는 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배의 뱃사공에게 이시스 신은 절대 들여보내지 말고 이시스를 닮은 그 어느 누구도 섬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뱃사공이 섬을 지키고 있을 때 이시스 여신이 노파로 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섬에 목동이 있는데 그 목동한테 내가 먹을 걸 가져다 줘야 돼요 라고 그 섬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해요. 뱃사공 입장에서는 뭐 이시스 여신도 아니고 이시스를 닮은 뭐 누군가도 아니니까 괜찮겠지, 노파 정도는 들여보내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섬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자 섬에 도착한 이시스는 바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해서 섬을 경계하던 세트와 마주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세트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세트 신님 이러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트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한번 드러나보자. 그래서 딱 들어주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는 이 섬에서 소를 기르는 목동의 아내였고 아들을 낳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아들에게 남편이 몰던 솥대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솥대를 차지하더니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 라며, 자기가 항의도 해봤지만 그 낯선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트는 아니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을 봤나? 이 도둑놈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시스는 여인에서 솔개로 변신하더니 섬에 모여있던 모든 신들에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쁜 놈이라고 이거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재판 끝난 겁니다! 라고 외쳐요. 함정에 걸린 세트는 곧바로 재판장에 달려가서 나는 함정에 빠진 거나 다름없다, 난 너무 억울하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자백한 꼴이나 다름없는 세트를 실드 쳐주는 건 좀 무리였죠. 그래서 신들이 웅성웅성 다시 호루스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여론이 몰리자 이제 세트는 재판이고 뭐고 호루스? 그래? 왕위에 올려봐. 왕위에 올려도 이제 막 삐약삐약하면서 엄마 품에서 벗어난 애가 무슨 힘이 있냐? 내가 왕위 뺏으면 호루스가 무슨 힘으로 다시 차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호루스가 왕이 돼도 내가 힘으로 다시 뺏겠다 이런 겁니다. 세트의 말 그대로 정당성 면에서는 호루스가 승리하긴 했는데 자신에게도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호루스는 세트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최고 신인 엔네아드 중에 한 명인 세트와 저승신의 아들이자 정통성 면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라의 힘을 가진 호루스. 이 둘이 이집트의 통치권을 두고 붙은 대결 종목은 바로 잠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숨을 오래 참나 대결합니다. 누가 우위인지를 겨루기 위해서 둘 다 하마로 변신한 다음에 오래 잠수하는 신이 승리하는 대결이에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날 때까지 그 누구도 수면 위로 먼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되면 세트가 물속에서 호루스를 해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이시스는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작사를 들고 세트가 있을 만한 곳을 팍 하고 찌릅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비명이 아악 하고 들리는데 세트가 아니라 호루스입니다. 굴절각을 계산 못했던 겁니다. 놀란 이시스는 작사를 다시 뽑아서 세트에게 다시 던졌는데 이번에는 각을 잘 계산해서 세트한테 명중했어요. 그러자 세트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형제인데 진짜 너는 너무 네 새끼만 챙기는 거 아니냐? 나 정말 너무 서운하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시스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조금 너무하긴 했다 싶었는지 세트에게 꽂힌 작사를 뽑아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습을 보던 호루스가 물속에서 튀어나오더니 화를 내면서 어머니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목을 잘랐다 라는 버전도 있고 왕관을 떨어뜨렸다 라는 버전도 있는데 우리 너무 패륜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왕관을 떨어뜨린 버전으로 갑시다. 이시스의 왕관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렇게 어머니의 왕관을 떨어뜨린 호루스는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세트가 라에게 고자질을 했고 라는 호루스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세트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호루스를 찾았는데 이 자식이 어머니 왕관을 떨어뜨려 놓고는 산속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트가 호루스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호루스가 눈을 되찾는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신 하토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암염소의 젖을 짜서 눈에 뿌려주고 주문을 외우자 눈이 치료가 되었다. 그래서 이 둘이 나중에 결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세트가 호루스의 왼쪽 눈을 뽑아서 조각내서 뿌려버렸는데 지식의 신이자 달의 힘을 가진 토트가 이 조각을 찾아서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눈 앞머리가 2분의 1, 눈동자가 4분의 1, 눈썹이 8분의 1, 눈꼬리 쪽이 16분의 1, 여기 밑으로 내려온 나머지 눈꼬리가 32분의 1, 눈물 부분이 64분의 1 조각으로 다 합쳐보니까 64분의 1 조각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이거 다 합치면 64분의 63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토트가 달의 힘으로 채워주게 되었고 그렇게 호루스의 오른쪽 눈은 이시스 덕분에 태양의 힘을 담게 되었고 왼쪽 눈은 토트 덕분에 치유와 달의 힘을 갖게 되어서 온 세상을 꿰뚫어보는 눈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호루스의 눈을 와제트라고 부르는데 이 왼쪽 눈은 이집트인들이 분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이며 각각의 조각을 후각, 시각, 생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을 의미하기도 하고 악한 힘으로부터의 보호, 완전한 왕권, 건강 등의 상징으로서 이집트인들의 부적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부들이 호루스의 눈을 배에 그려서 자연재해로부터 배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어쨌든 호루스의 눈이 회복된 이후 둘은 대결이고 뭐고 머리끄댕이를 뜯고 살벌하게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둘 다 불사신인데다가 호루스는 전투 경험이 부족했고 세트는 젊은 피를 이기기에는 기력이 딸렸던 겁니다. 그렇게 둘은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판이 나지 않는 싸움을 해댔고 이제 둘이 좀 지친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투 경험이 많았고 꾀를 잘 내던 세트는 호루스의 전투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호루스를 정식으로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면서 자신의 신전에 초대합니다. 이제 포기한 걸까요? 아니죠. 불안하게 오시리스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자, 세트에게 초대받은 호루스는 분명히 뒤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트가 너무 수상하게 이집트 평화를 위해서는 네가 왕이 되는 게 맞지. 이제 내가 너를 열심히 지켜주겠다. 조카 마셔!
라면서 술을 열심히 먹이는 거죠. 뭔 짓을 할까 싶어서 호루스가 술을 받아 마시면서 취한 척 하니까 세트가 호루스의 바지를 벗깁니다. 여기서 배경 설명 들어갑니다. 왜 세트는 호루스의 바지를 벗겼는가? 아툼의 천지창조에서도 알 수 있듯 이집트에서는 정액을 창조를 상징하는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보았고, 동성애가 굉장히 흔하고 당연한 건 아니었지만 딱히 금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정액을 제공하는가가 힘의 우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이를 간파한 호루스는 세트가 사정을 하려는 순간 정액을 손으로 받아서 이시스한테 쪼르르 달려가요. 그래서 이릅니다. 엄마! 작은 아빠가 이상한 짓을 해요!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러자 이시스는 정액을 들고 있던 호루스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자른 팔을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호루스의 팔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시스가 호루스의 정액을 받아내서 세트의 상추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왜 상추 농장이 있었냐? 과거 상추는 뭐라 말할 순 없는데 힘의 상징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도 과거 동서양 모두 동일하게 통용되던 설인데, 본초 강목에도 상추가 생식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써있고,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줄 상추를 남들 모르게 은근히 키워야 한다라고 해서 은근초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생식의 신이자 풍요의 신인 민의 상징이 상추와 고추선 부위인데, 민에게 바치는 음식 역시 상추여서 이집트인들은 상추를 최음제 겸 정력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그 상추의 대가 굉장히 곧고 자른 단면에서 으읒빛 즙이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트도 상추를 매우 좋아했고 개인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세트가 그날 먹을 상추에 호루스의 정액을 뿌려두었고, 세트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추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호루스와 세트가 왕권을 두고 재판을 열었는데, 이때 세트는 당당하게 주장해요. 내가 호루스를 범했다. 내가 힘이 더 센 신이다. 자신이 더 힘이 세고 우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호루스는 이소를 외치고 일어나서 세트의 말은 거짓말이며 사실 자신이 세트를 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개꿀잼, 흥미진진, 막장 드라마를 집권하게 된 신들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고, 지식의 신 토트가 각자의 정액을 불러오기로 합니다. 우선 자신만만하게 먼저 주장한 세트의 정액을 불러봤어요. 그런데 나일강에서 나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세트 뭐야? 짜치게 거짓말한 거야? 라면서 신들이 웅성웅성 뭐야? 뭐 저렇게 당당해? 라면서 떠드는 와중에 호루스의 정액을 딱 불렀는데 갑자기 세트의 몸속에서 나온 거죠. 세트는 경악합니다. 이게 왜 내 몸속에서?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에 세트는 인정할 수 없다! 라며 발악했지만 다른 신들이 보기에는 힘으로 제압됐으면서 저 구차하게 인정하지 않는 신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세트는 우리 이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대결로 승부하자 라고 주장을 했고, 호루스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 망할 대결이 또 시작됩니다. 이럴 거면 대결은 왜 했고 재판은 왜 했고 누가 덮쳤는지 이거를 왜 주장했습니까? 아무튼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결 종목은 돌로 만든 배로 강 건너기 였고, 호루스는 이번에도 세트가 이걸 먼저 제안했다라는 건 분명히 뒤에서 무슨 꾀를 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 나무로 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겉에 석회칠을 해서 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대결날 각자 만들어온 배를 나일강에 딱 띄웠는데 세트의 배가 바로 가라앉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트가 정말 정정당당하게 산에 있는 돌을 깎아서 배를 만들었고, 이게 물에 뜰 리가 없었던 거죠.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끝났고, 왜인지 자신이 속았다 생각해서 화가 난 세트는 호루스의 배를 부숴버립니다. 호루스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작살과 창을 던지면서 둘이 또 머리끄댕이 잡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신들은 이제 좀 너네 둘이 적당히 해라 라면서 둘을 말렸고, 끝까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세트에 화가 난 호루스는 네이트 신을 찾아가서 수십 년째 대결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재판을 열어도 세트가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네이트는 세트가 재판에서
자신의 승계권을 주장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오시리스가 직접 호루스를 자신의 후계로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그럼 오시리스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제 와서 듣습니다. 자, 그렇게 지하세계 두아트에서 편지를 받게 된 오시리스는 답장을 적어서 판결문과 함께 적어보냈고, 그 내용은 이게 대체 뭐가 문제라고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재판을 열고 난리를 치고 있냐. 내 아들 호루스가 왕위를 잇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 이치인데 다른 신들은 도대체 뭐하고 앉았길래 둘을 싸우게 만드냐. 진짜 1도 이해가 안 된다. 이 편지 받고도 판결 잘못하면 진짜 너네 인생 재미없게 만들어주겠다. 반발하는 신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두아트에 가까이 두고 조져주겠다. 나머지 신들은 뭐 지하세계에 마물 많은데 한번 풀어줘? 라는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 결과 기나 길고 치졸하고 옹졸하고 더러운 대결 끝에 호루스가 이집트의 정당한 왕임이 선포됩니다. 이후 호루스는 하늘의 신이자 파라오들의 수호신이 되어서 이집트 전역에서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 신화의 탄생 이야기부터 호루스가 왕위를 이기까지 두 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 재미있는 여담이 있으면 또 가져올게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